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 선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요, 전당대회가 전길대회로 전락했다. 축하의 말,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라고 했고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추종자가 대표가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라 극우 도배의 서식지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당 쇄신 의지를 보인 계기라 생각한다. 극단, 퇴행적 행태와 단호한 단절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정광지 의원님, 네. 좀 박한 환영의 입장은 별로 안 보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된 이후에 혁신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 주로 쓰는 말은 혁신 쇄신파와 똑같은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혁신의 방향이 정말 같아지면은 우리 당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혁신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두고 방향이 다르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런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되면서 우리 당이 좀 젊어졌다. 또 파이팅할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희망을 찾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향을 잘 잡아놓고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튼 당내에서 여러 이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사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을 잘 이끌어서 예. 다음 지방선거 또 총선까지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결국에는 당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재용 의원님,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이 글이 저는 그냥 읽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 대표의 그 특유의 시니컬한 예. 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글쎄요.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그 정치인 시절에 보면 반미, 반일 가장 앞장섰던 분 아니세요? 그 시절에 이재명이란 정치인의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은 아마 친미, 친일 정도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으니 전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로 외교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정광재 의원이 파이팅을 말씀하셨는데, 힘내자가 아니라 진짜 싸우는 파이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방금 그 새 대표 선출에 대한 상대당의 반응도 그렇고요. 협치의 계기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두 분께 둘 다 여쭐게요. 장동혁 대표가 그 파이팅을 어디 나가서 장외에 나가서 그 아스팔트 세력과 함께 모여가지고 파이팅을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그런 파이팅인가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결선 투표까지 치른 마당이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조금 센 발언들을 통해서 일단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는 또 전략을 바꿔서 제대로 국민의힘이 인정받는 방향으로 가려는 거였으면 참 좋겠다.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예. 그러면은 좀 보수에도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대는 난망이라고 저는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여야 협치의 상황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내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그런 당대표라면 반탄파여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협치의 계기라는 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지, 정청래 대표하고 또 이제 사실은 일단 외피적으로는 강대강의 어떤 대결처럼 지금 비춰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을 하면 저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야 당대표들은 이제 신임 당대표가 또 선출이 됐으니까 당대표 회동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 그때가 이를테면 정청래 대표와 지금 악수 안 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 양당의 대표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첫 만남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협치 물꼬를 좀 트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은 악수는 해도 내란 특검, 3대 특검은 돌아가고 네. 내란 종식을 위한 시계는 계속
째깍째깍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악수한다고 해서 뭔가 그게 비난받을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란에 대한 뭐 사과나 이런 것 없이는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악수를 영원히 안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자리를 만든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일단 서로 마주보고 뭔가 물꼬를 트는 기회는 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저는 장동혁 그 신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때 보여준 노선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만 해도 1996년 15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3번, 뭐 경기도지사 2번, 뭐 그리고 중간에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만 고용노동부 장관도 했는데 장동혁 신임 대표는 사실 국회 입성한 지 이제 3년 차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단단한 기반이나 뿌리를 내리기에는 대단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사실은 친윤 내지는 수면 밑에 있다고 하는 이른바 언더 친윤의 어떤 등에 올라타서 당대표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한 당 장악력을 갖고 자기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선을 위해서는 뭐 이른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다 쫓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이제 당대표가 돼서는 통합이다 아니면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노선을 바꾸기가 대단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장동혁 후보를 당대표까지 밀어준 그 물밑에 있는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장악력도 약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노선을 자기 맘대로 뭐 자기가 옳은 방향으로 확 바꾸기가 예. 대단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여야 간의 협치는 좀 더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 간에 뱉어놓은 말이 있고 또 그 말을 토대로 얻은 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방향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